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클로즈업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두 분은 대학생 중에서도 평범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대학생들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 이제 2학년이 된 21살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YLC라는 전국 연합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칭을 회장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회장님이시죠? 인사 한번 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화학공학에서 배우고 있는 21살 차영우라고 하고요. 저도 똑같이 YLC 부회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YLC가 뭔가요? 저희 YLC는 영 리더스 클럽을 줄임말로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전국 연합 학술 동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YLC와 관련해서. 저희 좀 멋진 동아리니까 네. 저희도 유튜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 그렇군요. 방송 나가고 나서 네. 그 해당 링크로 네. 댓글 남겨주시면 그 고정 댓글 해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진행권을 두 분께 넘겨드리고 두 분께 제가 뭐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시죠.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를 여러 가지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청년의 경제 부문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경제 중에서 이제 요즘에 MZ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다양하게 돌아서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청년들에게 아직도 실익이 있는 제도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예, 국민연금을 이제 청년들이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그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그쵸. 그죠?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령화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저출산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모가 전체 인구고 분자가 고령자인데 고령자가 빨리 늘어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분모가 소위 생산 가능 인구나 이런 출산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뭡니까? 국민연금이에요. 여러분이 2055년 정도 되면 대략 몇 살 정도 되십니까? 그때? 54살. 54살? 두 분 다 똑같아요? 네. 네. 지금 54살이신 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55년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줄어요. 그쵸? 가입자는 주는데 누가 늘어요? 고령자. 뭐죠? 수령자, 수급자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는 현재 2,2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수급자는 430만 정도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 가입자가 1,539만으로 줄고요. 대신 수급자는 1,432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급격히 늘고 가입자는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해 갈 사람들은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엔 이렇습니다.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2명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다. 그냥 계산을. 그러다가 10년 후면은 1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2050년 정도가 되면
한 명에서 두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노년 부양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 가중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독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거예요. 노인이 빈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되게 재밌게도 또 한 가지, 이게 재밌는 일이 아니지만 노인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까지는 빈곤율이 더 낮아요. 다시 말하면 OECD 회원국보다 오히려 잘 살아요. 안정적으로 많은 소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으로 진입하는 순간, 만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 그 노인들의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만 극단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절벽인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개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나를 보조해주지 못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의 골은 그냥 평생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골이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확천금 벌고 뭐 단타하고 뭐 코인 투자나 단타를 잘못된 거라고 제가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얼마 딱 벌고 그리고 뭐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버는 그런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테크는 노후에도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국민연금 개혁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두운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고령화,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공약상에 걸은 게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근데 추산을 해보면 250만 호 중에 대략 30%를 청년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250만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하면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규 공공 분양, 민간 기업들도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분양을 추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방향성이고요. 그 방향성 하에 특히 청년들을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집이 없으니까,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왜 결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이제 특히 서울 경기권에선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초년생 이들이 집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양 물량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쎄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조금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을 그 분양의 대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공급하겠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 바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대략 이 공급 물량이 쏟아지려면 건설사들이 일단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를 받은 후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대학생이 해당된다라고는 제가 공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청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회초년생이나 그 해당 대상이 되신다면 신혼부부 특히 그런 분들이시라면 분양의 대상으로 만들으셔야 된다. 분양을 어떻게 하면 분양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분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청년층을 위한 공급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에 여러분은 그런 수요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청년희망 적금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저는 2020년에 수익이 없어서 아직은 가입을 못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희망 적금에서 청년 도약 통장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네. 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금융제도, 그러니까 규제가 아닌 뭐 복지나 지원을 위한 제도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이라는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청년 도약 통장의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마련하는 그런 좋은 제도들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이 영상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여러분들도 주변에 청년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또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그 청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좀 공유해 줌으로써 뭐 이런 것들은 기회인 거니까 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네.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